예, 강의 아닙니다. 예,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공부하려고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2차 2교시 공시법 및 세법 21번 보겠습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의 등기사항, 매매 비용하고 대금이 환매 특약 등기의 등기사항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의 등기사항은 매매 비용과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입니다. 5번이고요. 자, 그리고 22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뭐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의 변경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 할 수 있고요.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 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 해야 하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직권 말소 제외 등기가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직권 말소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제외되는 등기가 또 잘렸네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혹은 가처분 등기, 그리고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 주택임차권 설정 등기,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상가임차권 설정 등기, 얘네들은 직권말소 제외 등기입니다. 23번 보죠.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합니다.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맞춰진 이전 등기, 이거는 원인 무효의 등기죠. 사망자 명의로 등기가 됐으면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습니다. 무효니까요. 이게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폐쇄된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사항에 관한 경정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어렵네요. 24번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신탁 등기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아니요, 법원이 재판을 했으면 법원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요. 그리고 옳은 거 찾고 있습니다.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해야 하고요. 등기관이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신탁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되는데, 단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 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2번이고요. 25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예.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취득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가산세 제외입니다. 가산세 제외하고 납부해야 되고요. 취득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네.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했으면 취득세 대상입니다. 26번 보죠.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인 상가 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 옳은 겁니다. 자, 기억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70%.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이고요. 지금 미등기 양도자산입니다. 양도, 상가 건물의 양도. 장기보유, 지금 미등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하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도 배제합니다.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인데 추계가액에 의한 양도차액 계산 시 필요경비 계산공제, 왜 종제로서 계산공제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자율적으로 적용합니다. 2번 기억 니은 리을. 자, 27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 옳은 거 찾겠습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거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취득세 대상으로 봅니다. 2번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상속회복 청구네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교환은요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번 증여로 인한 승계 취득의 경우 증여입니다. 취득 물건을 빼고 있죠. 그러니까 증여로 인한 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요. 단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합니다. 5번입니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옳은 거 5번이고요. 그리고 어려워요.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 세율이 가장 높은 거. 자,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인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1000분의 2이고요.
과세 표준이 2억 원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인데 그 중에서 이 경우는 1000분의 2이고요. 3번 과세 표준이 1억 원인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 1000분의 0.7입니다. 4번 과세 표준이 5억 원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2.5. 5번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인 주택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정도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6만 원 플러스 6천만 원 초과한 금액에 1000분의 1.5. 주택은 좀 싸요. 예. 그럼 1000분의 2.5가 제일 크죠, 지금. 1000분의 2.5. 4번.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틀린 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해서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예.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면 재산세 부과하고요. 무료면 아닌데, 예. 무료로 사용하고 이제 소유권이 넘어갈 예정이면 아닌데, 유료로 사용하면 재산세 부과해야죠. 재산세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4번 재산세입니다. 네, 3번이 틀렸고요.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주택의 세율 적용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든 두 사람이 가지고 있든 주택세율 적용하고요.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합니다. 세법은 어려운 것 같아요. 30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요. 토지 시가 표준액은 세목별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 공시지가로 합니다. 시가 표준액 개별 공시지가로 합니다. 니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은요. 건축물 소득세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이게 지금 지방세법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가고요.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 가격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세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옳은 거 1번 기억이고요. 31번 거주자인 개인 을이 거주자입니다. 갑이 소유한 부동산 시가 6억 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 체결했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자, 과세표준은 3억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을이거든요.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000분의 2, 0.2%이고요. 그럼 납부세액은 3억 원에 0.2%면 60만 원.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에 임차인이 있겠죠. 31번에 4번. 32번입니다. 거주자인 개인 갑이 거주자입니다.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양도했죠. 갑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 의무 틀린 거.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계약일이 취득세 보통은 이제 잔금일인데 증여받았으면 계약일이죠. 자,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해서 을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요. 해야죠. 왜 안 했을까? 재산세 안 내려고? 어차피 내야 됩니다. 계약서 있으니까요. 날짜 써있죠, 계약서에. 갑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는 신고했을 때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40만 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40만 원짜리 부동산은 무엇일까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갑의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신고만으로 확정되고요. 33번입니다. 거주자인 개인 갑이 거주자입니다. 국내 주택 두 채, 다가구 주택은 아니고요. 주택 두 채, 그리고 상가 한 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2021년 귀속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갑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로 적용하고요. 갑의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비례세율로 과세하고요. 갑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빼기 6억 원 곱하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아니라 재산세, 지금 재산세 하고 있어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한 식에 따라서 산정한 재산세 공제에서 계산을 합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갑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요. 갑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갑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곱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는 0입니다. 과세표준으로 해서 6억 원 공제한 다음에 하는 거고요.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34번 종합부동산세법상 한 세대 한 주택자 옳은 건데요.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한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하려면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2번 합산 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한 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제외 안 하면 문화재가 많이 사라질 수도 있죠. 2번이 맞고요. 3번 한 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의 그 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4번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비율이 되게 세겠죠. 이게 95%였나요? 95%. 한 세대 한 주택자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80% 범위에서 중복해서 공제합니다. 자, 34번에 옳은 거 2번이었고요. 35번입니다. 2021년 귀속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중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번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분납을 허용하지 않지만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분납을 허용합니다. 3번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고요. 4번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5번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갑의 상가 건물 양도 소득세 관련 자료인데요. 양도 차익이 얼마인가? 일단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 비용으로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은 몰라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 및 소개비가 세금 계산서 수취했습니다. 2억 6천. 그리고 이제 양도 실제 거래가액이 5억이에요. 그러면 2억 4천이죠. 2억 4천. 그리고 환산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도가액 5억이고요. 환산 취득가가 양도 기준 시가에다가 취득 당시 시가, 양도 당시 시가 분의 취득 기준 시가, 그럼 2분의 1이죠. 그럼 이제 실제 양도가액이 5억. 그러면 이제 환산 취득가액이 2.5억 되는 거고요. 계산 공제액은 2억 원에 0.3%. 그러면 600만 원 하면 2억 4,400만 원이 됩니다. 환산법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그럼 2억 4천하고 2억 4,400 중에서 더 적은 걸로 갑니다. 2번. 자, 37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식이 틀린 겁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을 취득 시기로 합니다. 나머지 보죠. 2번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고 있고요. 3번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이 취득 시기입니다. 4번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 취득 시기이고요. 5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37번의 1번이었고요. 38번 거주자 갑은 2015년 국외에 한 채의 주택을 미화 10만 달러에 취득하였고요. 2021년에 동주택을 미화 20만 달러에 양도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거인데요. 갑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주었습니다. 자, 1번 갑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지출액 및 양도비를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국외 자산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죠. 읽어볼까요? 갑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차익금으로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하고요. 갑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 공제하고요. 갑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외국 땅이거든요. 갑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9번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
찾아보죠. 예,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한 세대 한 주택,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고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고요. 뭐 등기가 불가능한데 어쩌겠어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예, 뭐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입니다. 예, 39번에 기억, 니은, 디귿 5번이고요. 40번입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 재산의 2월 과세 옳은 겁니다. 1번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 경비에 산입합니다. 예, 증여세를 필요 경비에 산입하고요. 2번 2월 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 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이 취득일입니다. 3번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2월 과세를 적용하는데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번 거주자가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2월 과세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2월 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2월 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